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모두 전개한 후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히 정리했었어요.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한대요.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이라는 걸 빼면 덧셈 뺄셈과 똑같죠? 자, 지수 법칙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러면 지수 법칙부터 복습해 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자연수 mn에 대하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곱하기 a를 a 세제곱처럼 a를 3번 곱한 걸 지수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써서 간단히 나타내고 이러한 지수에 대해서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지수 법칙들은 자연수 mn이기 때문에 지수를 m번 또는 n번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a의 m제곱이란 a를 n번 곱한 거죠. a가 m개 있어요. 곱하기 a의 n제곱은 a가 n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n번 있고 여기는 n번 있으니까 총 n 플러스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되는 거예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제곱이 n번 있는 거예요. 이게 n번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a가 m개, 총 m개 있어서 a가 mn개 있게 되는 거죠. a, b의 n제곱은 a, b를 n번 쓰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를 앞에 쓰고 b를 뒤에다 쓰면 a가 n개 있고 b가 n개 있게 되겠죠.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네요. 3번과 4번은 비슷하네요. b분의 a를 n번 쓰면 분모에는 b가 n번 있고 분자에는 a가 n번 있겠죠. 5번 나눗셈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나눗셈을 분수로 바꿔서 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모에 지금 a가 n개 있어요. 분자는 a가 m개 있죠. 우린 이렇게 a가 똑같이 있으면 약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m개와 n개는 어떤 게 더 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이 더 클 때와 n이 더 클 때로 나눠서 써준 거예요. 만약에 m이 더 크다면 그러면 약분을 했는데 분모가 모두 다 약분을 해도 분자에 몇 개가 더 남겠죠. m이 더 크니까 분자에 a가 몇 개 더 있다는 뜻이니까 몇 개 남을까요? m-n개만큼 남을 거예요. 반대로 n이 더 크면 다 약분을 하고 분모에 n-m개만큼 남을 거예요. n이 더 크다면. 둘이 똑같다면 모두 약분을 해서 1이 될 거고요. 이러한 지수 법칙들을 이용해서 곱셈을 전개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x제곱 곱하기 x세제곱은 그러면 x 5제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항식의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대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결과가 똑같죠.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똑같죠? 숫자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했던 것처럼 식에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곱셈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순서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앞에 있는 걸 먼저 하든지 뒤에 있는 걸 먼저 하든지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괄호 없이 A, B, C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분배 법칙은 괄호를 풀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곱해서 AB 더하기 AC 뒤에 있어도 뒤에서 이렇게 곱해서 AC 더하기 BC로 나와요. 이러한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후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것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곱셈을 배운 후에 구구단을 외웠던 것처럼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곱셈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그래야 계산도 빨리 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인수분해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은 a 플러스 b가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이게 괄호를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된대요. a-b의 제곱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2번은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미 쓰여졌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3번과 4번은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중요한 5, 6, 7번을 봅시다. 5번은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아까 2개짜리 완전 제곱식은 배웠었는데 비슷하죠? a제곱 b제곱인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고 2ab가 2ab, 2bc, 2ca가 됐어요. 자, 1번하고 연결시켜서 비슷하니까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6번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2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써서 전개를 하면 a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이 된대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즉,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b가 마이너스 b로 됐고요. b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고 b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 거예요. 첫 번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두 번째 거는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7번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결과가 간단하죠? 그렇죠.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손쉽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예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다항식의 곱셈을 직접 해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직접 전개를 하면 돼요. x 곱하기 x제곱은 x세제곱이라고 그랬죠? x세제곱, x제곱, x 그 다음에 이쪽도 분배 법칙을 쓰면 2x제곱, 2x 플러스 2 그리고 나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 x세제곱, x제곱과 2x제곱은 3x제곱 x와 2x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2번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공식을 쓰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의 제곱 b의 세제곱 그러면 27x의 세제곱 54x 제곱 36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지금 선생님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높은 차수부터 점점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3번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일일이 분배 법칙을 할 수도 있지만 공식을 기억한다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것은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공식을 외웠더니 답이 한 번에 보이죠? 자, 구구단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구구단을 외웠던 것처럼 곱셈 공식도 다항식의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살짝 식을 변형해서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 때도 쓰여요. 예를 들면 이런 예제 문제처럼 뭐 이럴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봅시다.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 2ab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식이 생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두 식을 빼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똑같은 게 사라지고 4ab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죠. 그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4ab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식이 나오고, 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구하기도 해요. 자, 곱셈 공식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항을 움직여서 이런 공식들을 찾아냈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에요. 가운데는 여기서 공통으로 3ab가 보이죠. 3ab를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b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만 남기고 이 가운데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네 번째는 항이 3개짜리를 전개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예제 문제를 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방금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지금 합이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합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고, 곱만 알면 x 곱하기 y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x 곱하기 y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그러면 6은 4 마이너스 2xy니까 xy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서 14가 되네요.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정리할 수 있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꼭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에서만 뿐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살짝 변형시켜서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 자체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고 연습해서 곱셈 공식이 익숙해지도록 하세요.